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시장이 열렸습니다. 다행히도 어젯밤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FOMC 연준 의사록도 공개가 되는데 이 두 가지 픽 이벤트를 무난하게 넘긴 글로벌 증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가 실적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넘어섰어요. 원래는 208억 달러 이 정도를 전망하고 있었는데 221억 달러 이 정도의 이익을 냈고요. 4분기. 그리고 이게 컨센서스뿐만 아니라 제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죠? 바로 젠슨 황 CEO의 올해 가이던스였습니다. 근데 이 가이던스를 발표하는데 기존의 전망이 시장에서는 한 230억 달러 요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었는데 젠슨 황 CEO가 얼마를 제시했냐면 24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박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것도 약간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250억 달러까지 이번 1분기 2, 3, 4월 달에 엔비디아가 이익을 내지 않겠나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정말 미친 실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이 또 남아있긴 합니다.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성장의 둔화가, 성장은 계속 할 겁니다. 5월, 6월 달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지금 성장을 고속으로 하고 있는데 5월, 6월에 들어서는 좀 더 성장은 하겠지만 둔화가 되는 이 각도의 폭이 좀 더 완만해진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아직도 먼 얘기니까요. 2분기의 얘기니까 얼마 뒤에 아마 이런 전망이 어떻게 해석이 될 때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에 뭐 7%에서 1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열릴 때는 한 9% 정도에서 마감을 해서 아마 이 정도로 좀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 실적 발표 리스크 때문에 한 10% 정도가 지금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상의 시세는 좀 차후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장을 볼 수 있겠고,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ARM이라던가 아니면 AMD도 급등을 보였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서 그래도 좀 땡겨서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시작은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게 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뭐 다음 실적 좋아. 근데 니네 계속 성장해? 이 질문이 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반영할 거는 반영해서 시가를 만들지만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는 다시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 배경에는 FOMC 연준 의사록도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에 묻혀 있지만 그것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까지 한번 잡아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큰 거 온다. 풀베팅 준비하려. 이거는 우리 시장의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26일이죠.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나오면은 아마 저 PBR주가 지금 먼저 꺾인 게 없잖아요. 저 PBR주가 한번 제로 소멸로 쿵 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 PBR주 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결국에는 시장에 유동성을 넣는 정책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은 아직 전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세제 감면이라든가 자사주 보고라든가 이런 어떠한 제재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제재적인 부분들보다는 유동성 공급이 매우 중요하겠다. 지금도 중국 증시가 매우 좋거든요. 이거 왜 좋을까요? 중국에서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일본처럼 직접 정부에서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양이 가능하니까 뭐죠? 유동성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 우리 시장은 지금 그런 정책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또 국민연금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은 일단은 글쎄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다음 주의 포인트고, 일단 오늘 엔비디아의 이런 시위의 강세에 대한 흐름으로 우리 시장도 SK 하이닉스가 5%대 미친 상승을 보여준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대비해서 믿거나 말거나 현금 30% 이런 것도 제가 준비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그냥 가고 싶은 섹터만 가요. 막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누르기 정도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이야기 들어보겠고, 어제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초강세 보였죠.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24년에는 결국 충전이다. 이 충전에 대한 테마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번에 눌림을 주면은 좋은 기회로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엔비디아 실적과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잡아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묻혔습니다. 이게 묻혔는데, 일단 미선물의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기감으로 스멀스멀 빠져요. 그런데 여기였습니다. 이게 또 작은 표 빠진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돼요. 다소 매파적이었다. 이 부분에서 연준의 의사록이 매우 매파적이어서 안 좋게 작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실적으로 그냥 잡아채버렸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것으로 단기 이런 큰 틀에서의 시장이 요인을 줄 수 있는 악재보다는 단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조금 시장이 땡겨졌는데, 글쎄 이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준 의사록 보면은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
성급한 금리 인하 위험하다. 그래서 단 2명의 연준 위원만이 이렇게 너무 긴축을 지속해 가면은 경제에 부담이 갈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했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지금은 일단 인플레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라는 의견을 가져갔는데, 여기서 다소 충격적인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적인 얘기는 제가 뒤에 오전 브리핑에 남겨드린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5월 달에도 동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3월에 동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5월에 동결도 이제 가시화가 됐어요. 그런데도 시장이 이걸 씹어먹고 그냥 올라간다? 이건 조금 이상하거든요. 3월에 안 하면 5월에 하겠지.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6월에 첫 시작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7월에는 상당히 힘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선거 전에 2번 정도를 연달아서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도. 여기서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하고, 그리고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2월 물 건너가고 1월이나 아니면 3월에 다시 한번 네 번째 금리 인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살짝 쉬어가는 모습 보이니까 탐욕 구간에서 점점 좀 경계는 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아마도 노멀까지, 관망까지는 한번 내려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뭐 엔비디아 때문에 실적발로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서 살짝 탐욕적일 수도 있겠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결국엔 미국 시장도 상단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번 봄쯤에는 기어이 공포를 한번 만든 그런 하락을 또 뽑아내지 않을까. 상당히 큰 하락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경계감까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우리 장주 막판에 알테오젠의 머크와의 기술 수출이 우리가 6조 규모 이상으로 나왔었죠.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미친 상승을 보였었는데 드디어 머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연하게 머크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매각 협의, 매각이든 노열티든 독점 공급, 이런 것들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워크라는 것이 가시화가 돼서 이제 뭐 숨길 것도 없죠. 그래서 워크와 합의하에 이렇게 좀 공개를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계약금 이외에 추가로 계약금 수치를 하게 됐다. 그리고 마일스톤 기술료도 5,700억 정도 더 받는데 합의를 했다. 이거 거의 상용화 된다고 하면 이게 다 알테오젠의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호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열티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 나오자마자 푹 눌렀다가 다시 쿡 땡겼거든요. 근데 이게 눌려앉았을 때는 이 노열티에 대한 얘기분이 빠져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매각이 아니라 이거 독점 공급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결정이 돼버리니까 재료 소멸로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 자체 보면 전혀 나쁠 게 없죠. 일단 5,700억 더 벌고 계약금도 더 버니까 이거는 확정이고, 이것도 뭐 추가적으로 계속 받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알테오젠한테 유리한 계약이고, 노열티에 대한 부분도 원래는 2%대 협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도는 얘기로는 한 3.5%대 이 정도가 좀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이익입니다. 에브비의 휴미라랑 같이 완전 탑 클래스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물이기 때문에 휴미라 누르고서 세계 1위 매출 의약품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매출이 33조 원. 그러면 33조 원에서 대략 3.5%를 로열티로만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대박이죠. 그 1조입니다. 1조. 네, 물론 이게 SC 제형에 제한된 거기 때문에 기존의 키트로다도 진행이 될 것이고, 뭐 여기서 33조 원이 이제 SC 제형으로 가서 이거 특허 방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한 50%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 3.5% 로열티를 받는다? 그럼 알테오젠한테는 매년 로열티로만 거의 4천억에서 5천억의 이익이 생긴다. 대박 아닌가요? 이거 그러면 PER을 20배만 준다고 하더라도 10조는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원래 봤던 거는 일단은 또 상용화까지 시간도 있고 뭐 마이스톤 수치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아마도 한 7조에서 9조 요 사이면 좀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럼 알테오젠 주가가 15만원에서 한 20만원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지분 매각을 했을 때는 한 15만원 정도면은 좀 오버슈팅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만약에 로열티에 따라 좀 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열티가 3%일지 2%일지 뭐 4%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열티에 따라서 만약에 2%라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다소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6조에서 7조 이 정도까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될 때까지는 그 기대감 정도는 살아있을 것 같다, 시장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고, 다만 알테오젠이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뭐 알토스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게 좀 자회사들 만들어가지고 합병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알테오젠 본주는 그냥 크게 좀 보낼 생각이 없이 자회사 키우면서 좀 해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투자할 때는 이 자회사의 지배 구조까지도 여러분이 체크하면서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굳이 알테오젠을 지금
100% 수익률을 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굳이 노려볼 필요가 있을까? 여기선 투자 관점으로는 저는 크게 좀 추천하고 싶진 않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오전 브리핑을 얘기해 본다 라고 하면은 벤시낭 CEO의 컨퍼런스 콜이 당연히 실적 발표 있었는데요. 10위에 상승을 했고 뭐 다른 기술주들까지 상승을 만들었다. 그러나 FOMC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요합니다. 이거 금리 인하는 일단 6월 달에 고려해보자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긴 그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순서가요. 금리 인하가 끝나면요. 유동성을 공급하겠죠, 시장에. 그러면서 다시 경제가 정상화가 되면은 테이퍼닝이라는 걸 합니다. 테이퍼닝이 시중에 뿌렸던 돈을 이제 수도꼭지 잠근다는 표현으로 점점 잠그는 거거든요. 10개 풀던 거를 9개, 8개, 7개 이런 식으로 점점 돈 푸는 양적 완화하는 양을 10개에서 뭐 7개, 6개, 5개 이런 식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금리 인상을 해요. 그럼 이제 테이퍼링은 끝났고 금리 인상을 하겠죠. 지금 금리 인상기를 우리가 다 얻어 맞은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다시 지금처럼 동결로 들어가면은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관망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고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그 다음에 QT 축소. 이게 뭐냐면은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거든요. 원래는 돈을 막 빨아들였었어요, 연준이. 근데 10개, 8개, 6개 이렇게 막 줄어들이던 그 돈을 10개 줄일 거를 이제 8개만 줄이겠다. 6개만 줄이겠다. 4개만 줄이겠다. 이러면서 돈을 줄여대는 이런 긴축에 대한 효과를 점점 완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QT 축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보통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서 시장에 부양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요. QT 축소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QT 축소는 당장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강경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 와중에 QT 축소는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나서 시작될 수 있다고 논의를 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죠. 6월에 금리 인하를 고려 중인데 그 전에 QT 축소 안 하려고. 그럼 QT 축소 안 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옥죄고 있다는 뜻이에요. 연준은요. 왜? 지금도 시장의 경제가 너무 좋고 인플레도 잡혀가는 와중에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시장에 엄청나게 금리 인하가 나오더라도 QT 축소가 없이는 반쪽짜리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다. 결국에는 금리 인하 일정도 더 밀릴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5월이나 뭐 6월쯤 해서 시장에 뭐 엄청난 폭락이 나옵니다. 그때 연준이 영이라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금리 인하도 해주고 QT 축소도 이제 풀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방향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좀 그때 일이고 지금 당장 해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매파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런 의사록이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의 가려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다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돼서 뭐 83 팔고 차익하산 차익하고 드로스한 들어오고 이런 게 정리가 되면 요거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발표될 CPI, PCE 이것도 조금 경계가 돼요. 왜? 이때 2월 거를 발표하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요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랑 다 보고 있는데 이런 말 했잖아요. 1월 거 발표할 때 조금 걱정이 된다고 이번 달에.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3월 들어가서 CPI 발표하면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인플레가 2%대 진입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월이 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금리 인하는 하는 거겠죠. 인플레 지표가 2%대까지 안정적으로 진입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는 상당히 쉽지 않게 하겠다. 결국은 증시에 뭐 경제에 엄청 타격이 있지 않는다는 아마도 3월에 경제지표 발표하면은 인플레 지표가 3%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연준이 말은 2%대라고 하는데 내심 2% 후반이 아니라 2% 중반, 초반 이런 식으로 안정화를 좀 바랄 거거든요. 말은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가파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표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이 연준의 발언에 의해서. 엔비디아가 눌릴 때 우리 시장도 눌렸나요? 우리 시장 안 눌렸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우리 시장이 올라가야 되나요?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강세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큰 흐름으로 본다면 특정 섹터에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 다음 주 26일에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독자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반도체 업종에 국한될지 시장 전체에 온기를 넣을지 지켜봐야 된다 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 전반적인 큰 관련도가 있기보다는 세부 섹터에 제한돼서 반도체 업종에 제한돼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려본 거고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경계감으로 눌릴 때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은 크게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눌릴 때도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올라갈 때도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SK하이닉스가 HBM과 관련해서 제일 수혜주는 맞습니다. 정부 정책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행보를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은 예측보단 대응의 영역이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빅 이벤트를 소화하면 시장보다는 계속 시장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업황,
세부 섹터, 그래서 뭐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업황과 종목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인 포지션을 한번 가져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지표 굉장히 좋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1330원 이하로 내려왔고 달러 인덱스도 104포인트 이하. 연준의 의사록이 무시당한 채 그냥 시외에서 강세를 보이니까 요런 빨로 이제 매크로 지표까지 끌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니케이는 오늘 초강세를 보였네요. 니케이 초강세 보였고 중국도 초강세 보인 상태. 비트코인은 이제 좀 쉬고 있는 상태고 유가도 그냥 합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까지.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일시적일 수 있겠다. 좀 경계감을 가져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선물 일단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도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많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조금 잡아줬어요. 그리고 개인이 여전히 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쇼핑 나왔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종합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하락 종목이 많구나. 종합지수가 상승하는데 코스닥에서도 하락 종목이 많구나. 되게 기이한 현상이죠. 결국에는 시장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주들로만 시장을 부양하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스몰캡 종목이나 코스피의 덩치가 작은 종목, 개별 종목은 재미가 없겠다. 오늘 당연히 하이닉스가 초강세 보였죠. 그리고 코스닥도 반도체 당연히 초강세 보였고 기타 서비스 하면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미리 움직였다. 근데 또 알테오젠 차트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크게 하기 좀 힘든 게 그 전에 이미 기관이 눈치를 채고서 이거 좀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딜이 오가는 걸. 그래서 벌써부터 7만원부터 미리 땡겼거든요. 그래서 이미 50% 오른 상태입니다. 이 딜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프로그램이 아침엔 살짝 팔았지만 이내에 땡기면서 끝까지 우리 시장을 안 놔줬지만 그래도 선물을 보면은 이게 힘을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풋 포지션을 좀 강화하고 콜 포지션 청산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뒤로는 조금 음모론적인 생각도 드는 이게 마냥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미 미국 선물이 우리 시장 열렸을 때 1.5% 이상 올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올라야지 내일 우리 시장의 스타트도 좀 좋을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이상 오를 수 있을지 이것도 지켜볼 문제라는 거. 만약에 오늘 나스닥이 1.5% 이상 못 오른다? 내일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상단 제한에 대한 모습이 생길 수 있겠죠. 더군다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나올지 다음 주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올 때 이겠습니다. 저 PBR 주가 쏟아진다. 시장이 마냥 빠지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저 PBR 주가 시세 배틀할 때 고 PER 주가 올라오면은 이게 서로 크로스가 되면서 수급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종합지수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그냥 횡보세를 보일 수 있다. 근데 저 PBR주가 빠질 때 고포주가 같이 빠져버리면 뭐 그냥 시장 빠지는 거죠. 한 번은 뭐 빠질 것 같긴 한데 어떤 흐름 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는 쉬었고 알테오젠 강세, 그리고 엔캠이 쉬었고 HPSP는 당연히 강세 보일 흐름이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야 초전두체 정말 대단하네요. 이렇게 또 시장을 땡겨내는 모습을 보인 정도입니다. 또 에코프로 형제들은 쉬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뭐 별거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초강세를 보였고 현대 기아차가 저 PBR주를 대표해서 강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형주가 오늘 말은 마이너스 3%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쭉 당겼거든요. 이게 만약에 저 PBR 발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1차 파동에 대한 시세를 끝까지 뽑아먹는 게 아닌가. 요거 만약에 발표되면 진짜 금융주가 한 번은 눌릴 것 같다. 근데 뭐 긴 호흡으로 보면 당연히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는 저 PBR주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 달 누적이 10조 정도 개인은 계속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이 상단에서 버티거나 아니면 뭐 눌림 없이 랠리를 이어가면 개인들은 계속해서 털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개별 주장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면 가지 않는 장이에요. 지금 시장이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더 적잖아요.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지금 코스피만 봐도 150개가 더 하락했습니다. 종합지수 올랐는데 코스닥은 150개가 더 빠졌어요. 코스닥도 0.7%나 올랐는데 이게 지금 수급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웬만해서는 수익 내기 힘든 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현대로템이 수은법 개정안에 최대 수혜로 9%대 급등했다. 근데 이것도 아침에 얘기고 끝까지 갔을 땐 플러스 15%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현대노템에서 돈 냄새가 났어요. 돈 냄새가 나서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가지고 있을까?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풍산, 넥스원, 뭐 하나시스템보다 현대로템이 올라갔죠. 이게 뭐냐면 얘네가 수주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수은법 때문에 수주를 더 못 받고 있었어요. 출입은행법이거든요 이게. 법정 자본금 한도에 현행 5조에서 25조로 늘어난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추가 방산 수주 계약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에 대한 것들이 제한이 됐었는데 이걸 풀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폴란드에서 30조 규모의 수출 계획도 했지만 정책 금융 한도가 소진돼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근데 이거를 풀어준 겁니다. 요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 롯데 같은 경우 보면은 25년까지는
수주가 빵빵하게 차이는데 그 이후에 수주를 못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현대로템의 흑표 전차, 방위 자금을 늘리는 글로벌 현황에서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가성비 하면은 대한민국의 방산업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5위 군사력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로, 현대로템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다시는 저런 기회 못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는 우리 베타제분들은 잘 가져가시기를, 굉장히 빠르게 성과가 나와서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광판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들이 많은데요. 일단 아침에는 어제 2차전지 주도주들이 상당히 좀 센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내 윗꼬리를 쭉 달았죠. 그리고 전액 관련주 제가 1차 파동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장주인 엔캠이 좀 버티고 있긴 한데, 이렇게 보면 원래 약한 놈들부터 먼저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네가 주도줬다 빠지고, 장비주도 시세를 좀 뱉어내는 모습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 돈이 빠진 건 아니고 단기간의 랠리에 따른 누름세다. 이 누름세가 오늘만 그럴 것이냐?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더 쉬어가는 모습 정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랠리를 만들지 않을까. 그 쉬어가는 동안에 투자의 관점에 따라 뭐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홀딩 작전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펼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정보치 업종도 뭐 그냥 이렇게 윗꼬리 달았고, 광물 관련주들은 오늘 특히 재미없었습니다. 리튬 관련주.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알버말이 온다고 리튬주가 올라가겠지. 이거 되게 단순한 생각인데 이거 아닙니다. 리튬 관련주는요, 진짜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진짜예요. 얘만 추종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 특히 강세를 보였고, 특이한 점은 이 D램 관련주까지도.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훈풍이 많았고, 무엇보다 SK 하이닉스발 이쪽에 대한 반도체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였다. 또 딱 보면은 SK 하이닉스에 좀 많이 묻어있는 그런 반도체 업종들이 상당히 강세를 많이 보였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다른 개별주들이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SK 오션 플레이트는 그냥 작살이 나고 있어요. 해상 풍력, 업황 둔화. 그리고 제가 이 풍력주나 태양광주는 항상 뭐라고 하고 있죠?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나는 안 한다. 얘네가 아무리 모멘텀이 줘도 올라가다 뚫고 올라가다 뚫고 갈만하면 누른다고요. CS님들만 봐도 그렇죠. 그에 반해서 원전 같은 경우는 에너지 관련주지만 정책발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공에 대한 수주까지도 기대해보는 상황에서 강세 보였고, 엔비디아 가니까 당연히 챗GPT나 AI 관련주,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 그리고 바이오는 제가 힘들 거라고 얘기 드렸죠. 왜냐면 아까 FOMC 의사록을 보면은 금리 인하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QT 축소까지도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잖아요, 연준에서. 그럼 시장에 돈이 많아야지 성장주인 바이오에 힘이 가는데, 이 투심이 약간 꺾여버리면은 바이오가 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 지속적으로 얘기 드립니다. 한 달만 기다리세요. 여전히 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특이하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레오캠은 플랫폼 바이오로 세트. 그래서 오늘은 플랫폼만 올라갔다. 그리고 의료 파업 때문에 루니피오노 JK 올라갔는데, 그전에는 원래는 원격 치료주가 올라갔거든요. 원격 치료주는 좀 쉬고 오히려 이렇게 AI 진단 이쪽이 좀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좀 의심스러워요. 얘네가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량털이 이 김에 좀 엮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쪽은 꼭 보지 마시라. 루니피오노 JK 저쪽은 제가 완전 비추합니다. 그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흔들흔들했는데 얘네 둘이 올라간 걸 보니까 저 PBR주가 나쁘지 않았구나. 얘네도 장중에 좀 밀렸었어요. 밀렸다가 기어이 다시 플러스로 뽑아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저 PBR주를 부각시켜가지고 한땅 해먹는 그런 느낌이었지만, 시가에 비해서는 대체로 눌리는 그런, 특히 삼성전자가 크게 힘을 못 썼죠. 아무래도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는 막 그렇게 유대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만 초강세. 덩달아 삼성이 진한 반도체 업종들은 크게 재미는 없었구나. 이렇게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갔어요.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이 HBM의 파워로 올랐지만 좀 약간 의심이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해야 되나? 지금 얘가 아일랜드 갭을 만든 상태에서 띄운 거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재소스면 여기서 바로 내려 찍어 오면은 이것도 불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뭐 늘릴까요? 엔비디아가 저렇게 강한데. 그리고 삼성전자는 좀 상당히 막혀있는 그런 답답한 모습. 저 PBR주들 수급 다 나쁘지 않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고요. 종합지수를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원래 시장은요, 전 고점을 넘어서서 신고가 갱신하고 눌림목에서 요때 조심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힘을 응축하고 있거든요. 이 방향이 한 번에 빵 하고 튀어나올지 훅 누를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다음 주에 일단 재료 소멸 여기까지 끌어온 게 밸류 프로그램으로 쭉 당겨온 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시세 회귀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갈 때 저 PBR주가 힘은 여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 전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한 번의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그래도 한 4%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서, 마이너스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요거 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쫄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큰 틀에서 상단이니까 상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시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안 쉬고 올랐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지금 한 번은 2월 달에 특히 한 번도 조정이 없었거든요. 요거 잠시 숨고르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요런 요런 숨고르기 정도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요 정도 되는 거. 요거 한번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액티브하게 내일 보지 마시고 미국 시장이 오르든 뭐든 다음 주에 밸류 프로그램 발표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시장보다는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 구분해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를 아마 여러분이 얻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받침해 주는 게 바이오 하면은 HLB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HLB가 어느 순간 상단이 막혀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업종도 기어이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한 건 뭐죠? 한 번은 눌릴 것 같다. 그래서 많이 눌리면은 뭐 여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타깃한 건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라면 HLB가 진짜 박살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202선 요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긴 한데 만약에 안 빠진다라고 하면 또 요 추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그냥 시장의 눌림폭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다. 이 추세를 바이오가 타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어느 구간에서 체크할지는 이거는 코스닥 지수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다. 단순히 제약 업종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뭐 그것도 그렇고 한 달 정도 감사 시즌 지날 때 바이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선에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추세의 중심선에 왔는데요. 이렇게 올라왔으면 다시 한번 중심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제가 보는 거는 반도체도 한 번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방향을 다시 한번 가던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반도체는 제가 시간 필요하다고 한 섹터 치고 간 섹터 없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엔비디아 때문에 강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찍고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코스닥이 200일선을 지지 받고 오늘 갭으로 딱 도망갔어요. 그래서 코스닥이 진짜로 이제 미친듯이 하락한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이면서 움직여줄 것 같아요. 그냥 가던지 세부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코스닥은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 네, 코스피는 한번 늘리는 걸 우리가 봐야겠다. 그래서 코스피가 늘 때 코스닥이 원래는 코스피보다 많이 늘리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냥 좀 지지력을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테오진이 뽑아낸 거예요. 알테오진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에코프로 비행까지 빠지고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다 빠졌거든요. 그냥 상시가. 알테오진이 정신 차리고 복귀하니까 다 같이 야 별거 아니구나. 시장이 뭔 일이 난 게 아니라 알테오진 공시에 따라서 이게 움직인 거구나. 그리고 아침에 반도체가 갭상승했다 눌렸지만 바이오가 한번 땡겨봤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이내 힘 빠지고 반도체가 그 수급 먹고서 올라왔죠. 수급이 굉장히 한정적인 걸 여기서도 여실히 보여주는 거고 또 미국 시장 보면은 조금 불안합니다. 수액이 흐름 가고 있는데요. 그제는 제가 버텨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탈을 했습니다. 갭하락으로. 오늘 아마 갭 상승으로 여기까지 뚫어주긴 할 거예요. 여기까지 올려줄 것 같긴 해요. 시작할 때. 근데 여기서 이거를 버텨서 땡겨줄지 아니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쨌든 된 거잖아요. 그 이제 앞으로 나올 게 있나요? 앞으로 나올 게 없어요. 요거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단기간에 야 어쨌든 1분기에 돈 많이 번대. 근데 2분기랑 올해 내내 24년은 어떻지? 야 근데 5월 6월에 둔화 얘기가 좀 있던데. 야 그럼 지금쯤에서 그냥 차익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많이 올랐는데 차익 욕구가 생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개파락한 다음에 차익을 한번 해버리면 다시 이 추세 이탈해버린다. 이것도 만약에 음봉으로 이렇게 감싸는 거 나온다? 이러면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미국도. 근데 뭐 그럴 것까지는 않은데 요 안에 좀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 미국 시장이. 그래서 개파락 빠지고 이런 거 한번 채워주러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보는 거는 미국 시장은 상단 박스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보면 이렇게 빠졌는데 올라와도 그냥 이렇게 상단 박스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기어이 봄이 돼서나 이렇게 좀 눌리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훅 빠지는 지금도 딱 여기군요. 이 고가를 못 넘기지 않을까. 오늘 올린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 선에서 머물다가 대차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의 실적은 오늘 나온 거지만 FOMC의 스탠스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더 큰 시장을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거 빠질 때 하이닉스 빠졌나요? 안 빠졌어요. 오늘 엔비디아가 진짜로 뭐 한 9% 10% 시작하면 요쯤에 시작하겠죠. 근데 과연 신고가를 만들지 그거는 물음표가 찍힌다. 왜? 지금 이미 선반영을 많이 하긴 한 겁니다. 지금 24년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24년 들어서만 50% 올랐습니다. 실적은 이미 선반영해서 다 반영할 거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료 소멸이 단기적으로 될 수가 있다. 실적 발표 3분기 거 하고 나서 실제로 좀 한번 쿵 눌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체 서프라이즈라서 상단으로 출발은 하겠지만 이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을 좀 골똘히 해봐야겠다.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옵션 포지션이 엔비디아가 11% 상승하던지 11% 빠지든지 막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일단은 9% 10%까지 올라주면 이 포지션이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긍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일단은 면밀하게 지켜는 보자. 대응의 영역으로 일단.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시외 상승분은 우리 시장에서 하이닉스가 녹여내 버렸다. 내일은 이런 미국의 요소보다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지 이게 안 나온다면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요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내일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저는 오늘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랑 이런 거 차트 잠깐 본다고 하면은 드디어 신고가에 가긴 했어요. 신고가 가긴 했고 수급도 매우 좋은데 얘가 과연 얼마나 갈지. 지금 현재 5.5조인데 이런 종목들이 시총 다 잡아먹어버리면 개별주도 진짜 못 가거든요. 특히나 요즘에 엔캠이나 신성델타 이런 애들이 수급 먹으러 시총 비대해지면서 조금 개별주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HLB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HLB가 시총이 3조 후반대여서 지금 11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수급이 조금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치 에코프로가 올라갔을 때처럼. 개별주는 상당히 좀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어서 이런 거 주도주 있으면은 여러분이 꼭 쥐고 하나씩은 꼭 세팅이 돼서 시장 소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요거 올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선반영기가 있어요. 여기서 얘네가 갑자기 올랐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치고 올리고 치고 올리고 치고 올리고 이때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나올 공시를 어느 정도 기관들이 특히 알고 있지 않았나. 이때 보면은 기관의 동향이 상당히 공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수급 자체가 아마도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닌가, 머커와의 딜을. 그래서 오늘까지는 매매가 들어왔지만 기타법인은 이제 이탈했지만 요거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거는 마냥 긍정적으로 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겠고, HLB 보면은 상당히 센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HLB가 안 무너지면 뭐 바이오는 크게 걱정할 건 없다. 다만 HLB가 한번 눌릴 가능성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다. 왜? 바이오 업종 지수가 한번 실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자체가 HLB 악재가 아니라 단순히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쉬면서 이 수급들을 나눠주는 거겠죠. 아래쪽으로. 그리고 신성델타도 어제 흔들기 진하게 하고 오늘은 다시 살리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시총 상위 주제가 딱딱 찍어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주만 올라가는 그런 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라고 해서 바이오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2차전지라고 2차전지 다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바이오에서 뭐 HLB만 올라가고 그룹주만, 그리고 2차전지에서도 뭐 엔캠 그룹 아니면 전액 파트 이런 식으로만 쭉 올라가고, 반도체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디자인하우스만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HBM만 쭉 올라가거나 PIM만 쭉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편식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럴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 피로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 피로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려면 꼭 주도 업종, 힘이 있는 업종이 뭔지 그걸 빨리 눈치채고 세팅을 꼭 잘 해둘 필요가 있겠다 라고 얘기 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뭐라고 했죠? 내일은 오늘 시장 엔비디아 오르는 거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은 미국 시장이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이던 간에 우리 시장만의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지 여기에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시세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 현금 비중을 최대한 잘 만들어가면서 다음 주에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전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